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가장 밀착해서 보여드리는 시간, 국회 24시. 안녕하세요, 조경희입니다. 지식의 지휘자로 불리는 미국의 출판인 존 브룩먼은 새천년을 앞둔 1999년 전 세계의 석학들에게 인류 최고의 발명품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다양한 응답이 쏟아진 가운데 런던 대학교의 한 교수가 제시한 답은 민주주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인데요. 여기 시민의 힘이 극대화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조정위원회에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조정해주면 그 돈 내고 입맛에 안 맞는 건 해주면 안 내고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르기로 약속한 적 있나요?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누가 했어요 그럼? 그건 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귀사의 직원 중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뭐 전 직원 대답 똑바로 안 해요!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뭐 확인하겠습니다. 가서. 전자는 이 협력사의 기술을 이용하면서도 일방적으로 거래 관계를 중단했고 그 이후 협력사와의 약속을 2번이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협력사의 기술적 권리는 특허심판원이 인정했고 협력사의 피해 호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조정결정으로 상당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 62조 원의 글로벌 기업 총수님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피해 협력사에 13억 2,885만 1,000원을 지급해 주시길 요청하는 서로가 대단히 민망한 서한을 보냅니다. (1990년) 어목했던 시절 최초의 지역 출신 전대협 의장으로 선출되어 이 땅의 민주주의와 5.18 광주의 진실을 찾았던 사람. 빛고울 광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헌신하다 정치에 투신해 이제는 관록의 재선 의원. 광주의 민원실장으로 불리며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거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찾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 그를 만납니다. 네, 처음에 뵀을 때는 상당히 다정다감하시면서 또 젠틀하신 느낌을 받았었는데 실제로도 경험해 보니까 정말 젠틀하시고 다정다감하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국정감사 등의 약간 불의를 마주하셨을 때는 상당히 또 화도 내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감동을 받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이제 국정감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회의를 준비를 할 때 저희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갔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가지만 그걸 되게 좀 꼼꼼하고 저희가 예기치 못한 질문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엔 좀 당황스럽다가도 또 이제 제가 한층 더 성장을 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국민을 보호하고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와 경제 민주화를 꿈꾼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송갑석 의원님의 사무실 앞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근황이 네. 좀 어떠십니까? 재선이 되고 난 다음에 상임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어서 일이 더 좀 많아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 의원님을 궁금해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의원님의 짬을 내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별 효과도 없는 샐러드가 막 방해를 하고 있네요.
네, 의원님 먼저 시국인 만큼 손 소독부터 네, 진행하도록 그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직 코로나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쳐서 네.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의원님 이제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네. 의원님과 저의 토크합을 한번 맞춰보고자 이구동성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제시어를 드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생각나는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네, 됩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중국 음식. 하나, 둘, 셋. 짜장면. 짜장면. 오, 네,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과일. 하나, 둘, 셋. 사과. 와, 오. 두 번째 연속. 네. 네. 마지막입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계절. 하나, 하나, 둘, 둘, 셋. 가을. 와. 오. 저희가 지금 이구동성 게임을 네. 처음 해봤는데 의원님과 네. 아주 합이 잘 맞았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앞으로의 토크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좀 의원님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뽑아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뽑아주시죠. 네. 네, 첫 번째 키워드 뽑아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네. 구국의 강철대오입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이 광주 지역 대표적인 학생운동권 출신의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전남대 재학 시절인 이 1990년 전대협 의장을 맡아서 좀 지역 최초의 전대협 의장이 되셨는데 어떻게 네. 좀 당선이 되신 건가요? 1990년이면 제가 일단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됐고요. 그때가 광주 민주화운동 딱 1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광주의 진상규명, 지금은 진상규명이 좀 많이 그래도 됐지만 그때만 해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그냥 폭동 수준으로 치부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 또 그때 시민들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대협은 그 전에 87년도부터 만들어져서 1기, 2기, 3기가 지났고 저 때가 이제 4년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적인 요인하고 돼서 광주에서 전대협의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국적인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치열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또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되고 그래서 당시에 전대협의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4기 전대협 의장이셨잖아요. 네. 함께 하신 분들을 보면 그때 인연이 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과의 인연이 있었을까요? 저보다 전에 이제 전대협의장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뭐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는 이인영 장관,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실장, 그 다음에 이제 전대협 의장은 아니었지만 저희 앞서 했었던 선배들 중에 저희 민주당에 뭐 많은데 뭐 우상호 의원, 또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 등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학생운동을 또 전대협 활동을 했었던 동료이고 선후배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때 이 의장 활동을 하던 중에 만나신 분들 중 또 특별한 세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그 고 김대중 대통령이신데 네. DJ가 탐낸 호남 유일의 젊은 피라고 소개할 정도로 또 주목을 하셨다고요. 네. 당시에 90년도에 제가 전대협의장을 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시에는 당시에는 총재라고 불렀죠. 당 대표라고 안 부르고 야당 총재셨죠. 김대중 대통령에게 학생운동을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동지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점도 많으셨던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지나치게 폭력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어떤 편향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지나치게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좀 과격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1990년 제가 전대협 의장 할 당시에 김대중 총재님을 뵙고 그런 어떤 격려와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그 몰래 만나야 되니까요. 왜 그러냐면 김대중 총재가 야당 총재가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을 배후 조종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서 비공개적으로 만났는데 뭐 어디를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바꿔 타고 또 뭐 어느 어떤 가게 같은 데를 들어갔는데 그게 결국 호텔과 연결이 돼서 호텔로 가서 호텔 객실로 가서 만나고 좀 이랬던 어떤 첩보 작전 같이. 네,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당시에 제가 이제 지금은 국정원인데 그때는 안기부라고 불렀죠. 그때는 또 남산 시절, 남산 안기부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10월 달에 전대협 의장을 하던 중 1990년 10월 달에 이제 안기부에 잡혔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안기부 지하 취조실에서 취조를 받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한 3가지 정도를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 조사가 있는데 취조가 있는데 그 3가지 정도를 집중해서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대중 총재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만큼 당시의 독재 권력이 보기에는 그렇게 뭔가 엮으려고 하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안 만났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좀 많이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전대협 의장이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실 현실은 가시밭길이잖아요. 좀 기억에 남는 힘들었던 뭐 활동이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전대협 의장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수배가 됐습니다. 한 4월 달에 수배가 됐었는데 그 활동 중에 이제 수배는 됐지만 공개적인 석상에 나서야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저는 9월 달로 그게 9월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의 보라매 공원이라고 하는 그때는 보라매 공원에서 그때는 대규모 대중 집회가 많았을 때입니다. 뭐 정당도 그렇고 학생 운동도 그렇고 군 정보기관에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심각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고 근데 저는 공개석상에 나가야 되고 근데 완전히 그 경찰들이나 정보기관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또 이제 경찰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 그러면 그 집회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어찌 해서 몰래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나면 모두 제가 이제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대단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최소한 500명 이상의 저희 그 대학생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설을 하고 나면 그 500명 속으로 제가 그냥 묻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500명이 그냥 그 무슨 뭐 회오리 바람 도는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돌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중에 100명은 이쪽으로 가고 100명은 이쪽으로 가고 뭐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럼 저는 그 어딘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선을 분산시켜서 따돌리고 빠져나오고 그것이 저희한테는 참 큰일이었고 저도 참 기억에 남는 일이었습니다. 의원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20대가 순탄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는 혹시 이렇게 좀 남들과는 다른 학창 시절을 보내신 게 후회가 되진 않으실까요? 그렇지만 그때 대학의 분위기는 학생운동을 앞서서 하는 사람이건 안 하는 사람이건 간에
공감대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독재 정권이었고 또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이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모두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잘했을 건데 이런 생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후회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자연스러운 소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회보다는 아쉬움이 좀 더 네, 남는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이야기 이어가기 위해서 키워드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시면 네. 투명 인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5년 2개월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좀 이례적이었던 게 같은 전대부장을 했어도 보통 한 3년 6개월 이 정도 살면 가석방 받고 나왔는데 저만 그냥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왔죠. 근데 이제 그거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출소를 해서도 95년 12월에 출소를 했는데 또 자격정지 5년이라고 하는 것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정지는 5년을 다 하지 않고 한 3년 정도 후에 이제 자격정지는 이제 풀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8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제 선거권, 피선거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저한테는 별로 중요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때 제가 무슨 선거에 나가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어떤 활동과 혹은 직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따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그것이 여행이 됐건 공부가 됐건 간에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에 그것이 직업이 됐건 뭐가 됐건 자기의 인생을 출발하는 시기죠. 25부터 제가 한 33살 이때까지가 완전히 이제 사회적으로는 실제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것도 있지만 출소를 하고 나서도 3년 정도는 사회에서 살고는 이때 전혀 사회적일 수 없는 이런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참 그런 점들이 좀 고통스러웠죠. 특히 출소하고 나서 3년 정도는. 그럼 그 공백기에 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좀 어떻게 이어가셨을까요? 이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학생운동을 했었던 연장선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청년단체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 힘든 그 공백의 시기를 깨고 처음으로 재개한 사회활동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외곽 조직이죠. 정정당당입니다. 이게 어떤 활동을 하는 조직이었나요? 참 대통령 선거는 그 사회가 가진 모든 역량이 다 정당과 정당이 모든 역량을 다 끌어모아서 서로의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전쟁과 같은 상황이죠. 근데 직접적으로 당원으로서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당 조직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당원은 아니되 외곽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릇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함께 그 그릇을 만들어서 하자라고 결의해서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제 배우 문성근 선배님, 그다음에 명계남 선배님, 그다음에 이제 동료 국회의원인 정청래 의원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때 당시 그 광고 카피로 유명했던 카피가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카드 회사 광고였던 것도 같고 그런데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떠나라, 뭐 여행을 떠나라, 뭐 이런 말이죠. 이런 거였는데 뭐 열심히 욕한 당신 이젠 찍어라, 뭐 이런 네. 그런 패러디한 유행어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그 투표소 확대 운동이랄지 또 투표 참여 운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참 재미있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당시에 좀 민주화의 주역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를 시작을 하셨는데 갑자기 또 미국으로 네, 떠나셨어요. 네. 네. 그 미국으로 떠나신 계기가 또 있을까요? 아니 원래 제가 미국은 한번 갔다 오고 싶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말도 잘 안 쓰긴 하는데 뭐 팍스 아메리카나 이래가지고 그 세계가 미국 중심의 질서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게 좀 저한테 컸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그때 미국 대학에서 초청을 해줘서 가서 2년 몇 개월 이 정도 뭐 미국 대학에서 공부도 하면서 또 미국 사회에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거기가 LA였다 보니까 교민 사회에 대한 이해도 많이 제가 좀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한테는 참 또 틈틈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래서 굉장히 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 후에는 이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네. 또 사회 현안 해결에 앞장을 서다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시는데요. 다음 키워드를 뽑으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뽑아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어떤 내용이 있을지 네. 바로 광주 학교입니다. 네. 그 광주 학교의 모토는 이겁니다. 광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광주 학교가 큰 건 아니고요. 광주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다. 그래서 이제 광주의 역사, 또 문화, 그 다음에 이제 광주를 뭐 예향, 의향, 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광주의 맛과 멋, 또 광주의 역사와 정신, 이런 것들을 알리는 역할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의외로 광주 사람들, 호남 사람들도 본인이 나고 자란, 또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생각보다 또 낮은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활동을 쭉 했었는데 그 활동의 일환으로 그 무등산 역사길 트레킹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트레킹을 쭉 하면서 제가 뭐 문화해설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뭐 굳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제 역사 해설사인 거죠.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 역사 유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와 현대 이런 것을 엮어서 광주의 역사. 그래서 왜 광주가 의향일 수밖에, 의로운 도시일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했고요. 글쎄요, 200회 넘게 쭉 했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한 40명 내외 이 정도의 시민들, 학생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 광주 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었어요. 그것은 이제 광주 이외의 다른 지역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수도권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이제 광주에서 보여줄 거 보여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광주의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한 60회, 70회 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저도 이제 제가 역사 강사이긴 하지만 그걸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또 그걸 진행하면서 또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참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광주학교 교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 활동을 마치고 나면 제가 돌아가서 할 일은 다시 광주학교 교장으로서 그 전에 해왔던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직업 또 경력 못지않게 저한테는 중요하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 광주학교 교장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네, 어떤 그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네, 네. 광주학교 시절에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네. 남는 게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해도 참 그것은 잘했던 일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희망 케이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희망 케이크. 이제 지금도 동네마다 그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과 후에 집처럼 지역아동센터에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간식도 먹고 뭐 때로는 뭐 밥도 먹고 이런 데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지원이 있긴 하지만 워낙에 어렵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 8년 넘게 해온 것 같은데 네. 매달 그 달에 생일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끼리 생일 파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보니까 본인의 생일이어도 케이크를 못 받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저희 서구, 제가 사는 데가 광주광역시 서구인데요. 서구에가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나서 지역아동센터가 한 50개 정도 네. 됩니다. 그래서 매달 센터당 케이크를 2개씩을 이렇게 배달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달에 생일인 아이들을 모아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생일 파티를 하죠. 그것을 이제 한 7, 8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또 돕는다 할지라도 일회성으로 끝나기가 좀 쉽고, 근데 그걸 나름대로는 참 어려운 점도 고비도 많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희망 케이크를 계속해서 줄 수 있던 것, 이런 것들이 정말 광주학교 회원들한테 제가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 남았는데요. 마지막 키워드 함께 하면서 네.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에는 어떤 키워드가 적혀 있을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 네, 보여주시죠. 네. 아,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가 키다리 아이신 줄 모르고 제가 희망 케이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했었던 참 기억에 남는 게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게 1년에 한 2번 정도씩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2번 정도씩 주로 이제 중학생들이 대상이 되는데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들을 함께 숲체험을 하러 가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학생 1명당 비장애인 학생 2명 혹은 3명이 이렇게 한 팀이 되죠. 네. 한 팀이 돼서 숲을 쭉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장애인 학생들은 뭐 초, 중, 고 다 있죠. 근데 비장애인 학생들은 주로 중학생들이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중학생들 요즘 중학생 참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뭐 중2병이라고 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거기를 오는 중학생들이 다른 중학생들하고 뭐 특별히 더 말을 안 듣는 애들도 아닐 거고 또 뭐 더 착한 애들도 아닐 거고 보통의 중학생들인데 놀랍던 게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풍노도의 중학생의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 아이들이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또 그 아이를 케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고 이러면서 그냥 그날 하루만큼은 그냥
아주 그냥 착한 네. 아이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것을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야외를 체험하거나 이럴 기회가 적은 장애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기획을 했었는데 그걸 쭉 하고 나니까 오히려 비장애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비장애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을 보면서 적어도 신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행운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어려움과 고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먼저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어디서 보니까 옐로우 카펫이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 운전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 안전에는 물론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등한굣길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뜻 맞은 분들 모으고 또 후원받은 분들 모으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구에 4군데 정도 옐로우 카펫 그것을 앞서서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는 일이만 했죠. 근데 좋았던 것이 그걸 하고 나니까 그것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걸 보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교육청, 뭐 경찰청,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본인들이 모금을 해서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게 좀 보람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키다리 아저씨로서 우리 광주의 어린이들에게 또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세상의 모든 학교 1학년들에게 특히나 참 너무 안타깝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1학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학업도 그렇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뭐 뒤엉켜 버려가지고 완전히 뭐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버려서 그래서 어찌 됐건 이 코로나 상황을 우선은 빨리 극복 할 수 있게끔 정치권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당면에서는 뭐 물론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어른들이 또 정치가 해줘야 할 일은 그 아이들한테 뭔가 희망과 또 꿈과 비전을 그냥 자유롭게 가질 수 있게끔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과 좀 바쁜 일정 중에 짬을 내서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네. 앞으로의 의정 활동도 저희 국회 24시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동의 한 주택가. 마스크를 착용한 40여 명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준비한 연탄 4,200장. 혹시라도 깨질까 조심스레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전달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송갑석 국회의원입니다. 매년 해왔던 일이고요. 또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해왔던 일입니다. 또 연탄 떼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연탄을 쌓아놓고 든든하게 겨울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년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원들과 함께한 이번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유덕동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겨울나기에 큰 보탬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 연탄 배달 하는데 동참하게 돼서 조금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 일을 이웃을 위해서 나의 적은 정성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더 추운 겨울. 오늘의 훈훈한 인정과 연탄의 온기로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011년 광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를 모토로 사단법인 광주학교를 설립한 송갑석 의원. 그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동력이 된 광주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역사와 교육 활동은 물론 NGO 활동과 정치 활동을 통해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단히 노력해왔는데요. 희망의 광주, 발전된 광주를 위해 2020년에 그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의원님,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현안과 또 의원님의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담 레이더 시간입니다. 최근에 당대표 특별 보좌진으로 임명이 되셨는데요. 네. 이 특보단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특보단 임명장을 받을 때도 제가 들었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당대표에게 어떤 정무적인 보좌, 당대표가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보좌. 그 다음에 또 특보단들이 각 지역별로 쭉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의 핵심 현안이랄지 민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당대표께 전달을 해서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현재 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측의 간사로 네. 핵심 정책을 좀 주도하고 계신데 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저희 산업 산자중기위에서 핵심적인 정책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또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또 거기에다가 저희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인 K-뉴딜,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산업 현장에서 전부 다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된 AI와 관련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역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또 새롭게 법을 만들어야 될 것도 있고 개정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 또 소상공인 이런 것까지도 저희 위원회에서 망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제조업의 역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는 문제다랄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은 그냥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욱더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들도 좀 보호하고 또 새롭게 새로운 걸 도입하고 이럴 수 있는 법들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법안에 대한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당내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지역 핵심 현안입니다. 우리 지역구 소개 간단하게 먼저 해주시죠. 네. 광주에는 8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지역구는 서구갑인데요. 서구갑은 현재 광주의 중심입니다. 시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DJ 센터가, 컨벤션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터미널이 있고, 그 다음에 광주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아자동차가 있고, 그러는 곳이 서구갑입니다. 근데 서구갑의 현안이라기보다는 광주는 전체 광주 하나의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광주의 현안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좀 좋을 것 같은데, 광주는 알다시피 AI 직접 단지를 가장 앞서서 해나가는 도시가 광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미래 산업이기도 한 AI 산업이 광주에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에어가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백색가전 이렇게 정리되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실내, 실외 할 것 없이 공기의 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에어가전이라고 하는 분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의외로 광주에가 많이 그런 회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가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광주형 일자리,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는데 내년에 준공을 해서 이제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그 의미를 잘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5.18 관련된 법, 특히나 두 가지 핵심 법안인데요.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보다 더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조사 기간을 좀 늘려주고, 인원을 좀 늘려주는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여전히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인 거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 학문이나 연구의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5.18 관련 법들을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광주의 중요한 현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의 현안 문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역민들의 인터뷰를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퇴근 시간에 광천 사거리를 지나면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요. 이것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 관련된 이야기를 네. 하셨어요. 출근길이 좀 복잡하다. 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은 광주가 도시철도 지하철 2호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2호선 공사가 끝나면 조금 더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뭐 3호선까지는 아니어도 지하철의 지선이 또 필요하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구인 기아자동차와 버스 종합 터미널이 있는 광천동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새롭게 그 재건축들이 많이 되고 그 주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지하철 지선을 연장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계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도 포함되는데 광주 시내권 교통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세 지점이 있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 세 지점을 일부 지하 차도화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내년 초에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 대상이 될지. 그래서 국토부의 그런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네. 지역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갑석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광주로 많이 왔으면 좋겠고 다들 졸업을 해버리면 서울로 올라가보고 청년들이 많아야 지역 활기가 넘칠 것인데 우리 송 위원장님께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청년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가서 좋은 일자리를 좀 광주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픈 말씀이죠. 뭐 인구 유출도 유출이지만 청년들이 유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젊은 도시여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입니다. 근데 일자리는 어쨌든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겨나는 데는 새로운 신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의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관련된 산업이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도 광주에서 직접 뭐 풍력이나 태양광을 많이 광주가 깔 수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은 아니지만 새로운 신에너지와 관련된 연관된 그 기술과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창업이나
또 회사들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활발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지영민의 목소리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통시장은 전국적인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해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통시장 좀 활성화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우선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우리 상임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대형 마트 또 복합 쇼핑몰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꼭 연내에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조금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통시장들은 여전히 이제는 그동안은 조금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쪽으로 지원이 집중이 됐다면 여전히 미진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전통시장도 온라인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모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 앞전 국정감사 때 제가 그 부분에 관한 질의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온라인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전통시장에 파견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었고 아마 올해부터는 그렇게 파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계획들이 잘 실현이 되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의원님께서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좀 추진 중인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린뉴딜 사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코로나의 위기, 그 다음에 또 기후위기, 이런 것들은 결국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걸로부터 빨리 인류는 해법을 제시해야 되고 탈출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치할 수 없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깨끗한 에너지를 쓰는 것, 이것이 유일한 답인데요. 이건 이미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뒤처졌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강국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든든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정비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이 산업의 간사로서도 그렇고 또 한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저는 21대 국회에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소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의원님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백 투 더 퓨처입니다. 저희가 의원님의 백 가방을 가방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가방 전체를 본단 말은 없었는데. 네. 자, 저희가 가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 어떤, 이게 달력이군요. 이번에 새로 만든 달력이고요. 네. 이것은 제가 오다 가다 이제 주로 지역구를 KTX로 다니니까 하면서 뉴딜에 대한 책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쪽에는 제가 이제 필요한 각종 서류입니다. 일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갖고 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역시 기차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서류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달력은 앞서 말씀해주신 그 광주 학교의 그 달력인가요? 네, 광주 학교 달력입니다. 이건 어떻게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의원님께서 고르시는 걸까요? 아니요, 제가 이제 작가를 선정을 하죠. 이번에는 이제 전남대학교 미대 교수인 서기문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시리즈로 쭉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 달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달력이 너무 예쁘네요. 네, 이게 이제 스피노자라고 하는 학자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세계가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고 환경적으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심겠다 이런 마음으로 1호를 시작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의 그 의미가 담긴 달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책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의원님께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그 그린 뉴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린 뉴딜을 왜 해야 하는가, 지구는 왜 위기인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린 뉴딜로의 대담한 경제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굉장히 석학이잖아요.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옛날에 뭐 유로피안 드림이라고 하는 책도 썼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그런 어떤 영감을 주는 책이어서 이제 거의 다 봤습니다. 이렇게 의원님의 가방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흰 도화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4년 후, 앞으로 4년 후 나 송갑석 의원은 이런 의원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다면 이렇게 좀 문구를 적어 주시죠.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 이름도 써야 되나요? 이름도 한번 써주시죠. 시원하게 사인 한번 해주시죠. 의원님께서 미래 세대의 희망과 비전을 주는 정치인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정치가 또 국회가 하는 결정은 10년, 20년 후에 우리들의 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20대, 30대가 세상의 주축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20대, 30대가 10년, 20년 후에 세상은 저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가져야 지금은 다소 어렵고 힘들지만 그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가 돼야 한다. 또 꼭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저의 다짐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적어주신 대로 정말 희망과 비전을 주는 정치인으로 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국회 24시 송갑석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 다시 만나뵙게 돼서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 응원하는 의미로 화이팅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광주! 광주의 든든한 힘! 송갑석 의원 화이팅!